호조판서 최승연과 그의 은밀한 수하가 된 민치운에게 주렴 너머의 장인이 건넨 흑자색 비단 겨냥은 영원한 부귀를 약속하는 신기루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만물을 삼킬 듯한 칠흑의 빛을 뿜어내고 달빛을 받으면 핏빛 한기를 바라는 그 신비로운 원단은 탐욕의 눈먼 그들을 완벽하게 유혹했습니다. 조정의 눈을 피해 음지에서 긁어 모은 상단의 자금과 호조판서 가문이 대대로 축적해온 사적인 재화는 정체 모를 장인의 손에 바쳐졌습니다. 그 고결한 흑자색 비단의 실물을 눈으로 확인한 그들에겐 오직 조선의 상권 독점과 청나라 황실을 뒤흔들 거대한 이권을 손에 쥐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밤하늘에 흩어지는 시린 바람을 맞으며 수천 필의 흑자색 비단 상자가 청나라로 향하는 거대한 밀무역선에 차곡차곡 쌓여갈 때 두 사내의 가슴은 이미 오만한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서방, 자네의 공이 크네. 일국의 호조판서라는 자리가 주는 영예도 크지만 대청국 황실의 연주를 쥘 이 거대한 비단 상권에 비하면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지. 보게나 이 어둠을 집어삼킨 흑자색의 기이한 자태를. 이 나라 조선의 왕실조차 감히 만져보지 못한 천상의 빛깔이 이제 온전히 내 손아귀에 들어왔네. 진친왕 도르한 전하께서 이 비단을 마주하시는 순간 대청국의 모든 은화가 우리 상단으로 흘러드는 물길이 열릴 것이야. 대감의 해안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인이라는 자가 내건 무리한 투자 조건이 처음엔 두렵기도 했으나 일이 실물을 배십고 나니 그것은 우리를 구름 위로 올려줄 진정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검수한 겨냥은 청나라 황족들의 까다로운 안목을 만족시키고도 남을 극상품이었습니다. 이번 교역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비밀 상단은 조선을 넘어 저 광활한 대륙의 상권까지 지배하는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하하하, 좋지. 자네가 신씨 가문을 통째로 내게 바치고 살아남았을 때 내 이미 자네의 그 무서운 생존 본능과 행정 능력을 알아보았네. 천륜을 저버리고 얻은 목숨이니 그 대가는 마땅히 천하의 재화로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배가 바다 건너 심양에 닿는 순간 우리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부의 성벽을 완성하게 될 것이네. 그러나 탐욕의 눈먼 자들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승리의 축배를 들며 출항시킨 그 배가 실은 파멸을 향해 달리는 시한폭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연이 가마솥의 독한 연기 속에서 빚어낸 그 흑자색 비단에는 원수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치명적인 조색 비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사용한 기이한 독초와 약재의 성분은 조선의 마른 땅 위에서는 찬란하고 견고한 빛을 유지하지만 거대한 바다를 건너며 불어오는 눅눅한 바닷바람, 즉 염분과 만나는 순간 무서운 산화를 일으키도록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밀무역선이 거친 파도를 넘으며 사흘 밤낮을 달리는 동안 상자 깊숙한 곳에 갇힌 비단들은 숨을 죽인 채 한꺼풀씩 그 화려한 가면을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섞인 소금기가 비단의 결에 스며들 때마다 고귀하던 흑자색은 기괴하게 삭아내리며 얼룩덜룩한 무채색의 걸레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시각 청나라의 국경지대에서는 최승연의 상단과 비밀리에 연결되어 무역을 주도하던 실권자이자 청나라 황제의 동생인 진친왕 도르안에 가신 구루하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대청국 황실의 2인자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진친왕 도르안에게 세상에 없던 최고의 진상품을 바치겠노라 이미 호언장담을 해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조선에서 온 밀무역선이 당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굳게 닫힌 상자를 열었을 때 구루하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뒤틀렸습니다. 상자 안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고귀한 비단이 아닌 독초가 산화되며 만들어낸 지독한 악취와 흉물스럽게 탈색된 걸레 더미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괴이한 형상이란 말이냐? 천상의 빛깔이라며 진친왕 전하의 눈을 멀게 하겠다 호언장담을 해놓았는데 일국의 판서라는 자의 호언장담을 철석같이 믿었거늘 감히 등 뒤에 비수를 꽂아 내 목숨마저 위태롭게 만들다니. 내 친히 조선으로 가 최승연 그 자를 엄히 단죄하여
전하의 진노를 잠재울 핏값을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무역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진친왕 도르안과 청나라 황실을 정면으로 기만하고 모독한 대역죄이자 구루아 본인의 목마저 달아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핏발선 눈을 한 청나라 황실의 권력자 구루아는 분노에 휩싸인 채 자신을 사지로 밀어넣은 조선의 사기꾼들을 응징하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조선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외곽의 비밀 상단 집무실, 밀무역선이 가져올 은화의 환상에 취해 있던 최승연과 민치운의 낙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쾅하고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서슬퍼런 위압감을 내뿜는 청나라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선두에는 진친왕 도르안의 가신이자 청나라 황실의 권력자 구루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썩어 문드러진 흑자색 비단의 잔해는 최승연과 민치운의 얼굴 위로 사정없이 내던져졌습니다. 술상이 뒤엎어지고 도자기 파편이 바닥을 나뒹구는 서슬퍼런 공포 속에서 일국의 호조판서라는 최승연의 위엄은 청나라 거물의 분노 앞에서 한낱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대청국의 이인자이신 진친왕 도르안 전하와 나를 상대로 이따위 사기극을 벌여! 천상의 빛깔이라 혼장담하며 보낸 것이 고작 이따위 썩은 천덤이란 말이냐? 내 놈들의 가당치 않은 헌 때문에 내가 황실을 기만한 대역죄인이 되어 목이 달아날 뻔했단 말이다. 감히 조선의 판서라는 자와 작은 상단의 행수놈이 대청제국의 권력을 비웃는 것이냐? 대인,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비단은 분명 출항하기 직전까지도 도성의 그 어떤 비단보다 찬란한 흑자색을 뿜어내던 극상품이었습니다. 무언가 오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가 감히 친왕 전하를 기만하다니요. 저희 목숨이 2개가 아닌 이상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꾀하겠습니까? 닥치거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친왕 전하의 신하들이 이 쓰레기를 보며 나를 비웃었다. 오해라고 이 썩은 냄새를 풍기는 전이 내 놈들이 말한 그 독점의 대가다냐? 진친왕 전하의 직속 군사들이 지금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다. 당장 이번 교역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경제적 손실과 내가 친왕 전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 바쳐야 할 은하 수만 양을 내놓지 않는다면 너희 조선의 조정에 즉각 통보하여 사사로이 밀무역을 감행한 내 놈들의 추악한 죄상을 만천하에 고할 것이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청나라의 칼날로 너희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오늘부로 최승연 자네와의 모든 밀무역론은 영구히 폐쇄한다. 단 한 푼의 배상이라도 모자란다면 내 2놈들부터 저작거리의 시신으로 발견될 것이야. 대인, 제발 고정하십시오. 저희 상단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은 모두 그 비단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엄청난 은하를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제발 단 며칠만 시간을 주신다면 그 비단을 만든 장인을 찾아내어 원인을 밝히고 물건을 다시. 그 장인인지 장사꾼인지 하는 놈과 짜고 나를 속인 것이 아니냐? 내게 자비란 없다. 내 손실을 메우지 못하면 판서고 행수고 간에 내 손으로 먼저 도륙할 것이니 딱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만약 도망치거나 수작을 부린다면 조선의 왕조차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구루아가 살기 어린 경고를 남기고 간자리에 남은 것은 단 한순간의 거지보다 못한 처지로 추락해버린 2 사내의 피눈물뿐이었습니다. 밀무역이라는 가장 거대한 돈줄은 잘려나갔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화를 쏟아부어 독점했던 비단은 불태워야 할 쓰레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청나라 친왕의 권력을 등에 업은 구루아의 배상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목이 달아날 판국이었으니 호조판서라는 최승연의 막강한 권력은 청나라의 권력자 앞에서는 무용지물과도 같았습니다. 민치운, 내 자네를 믿고 이 거대한 무역을 맡겼거늘 비단의 본질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나까지 사지로 밀어넣었단 말이냐.
당장 구루하 대인에게 배상해야 할 그 막대한 은화 수만 양을 도대체 무슨 수로 마련한단 말이냐? 자네의 그 잘난 생존 본능과 행정 능력으로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게. 만약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 손으로 내 딸 아이를 과부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네. 최승연의 냉혹한 협박 속에 절망에 빠져있던 민치호는 이것이 무언가 거대한 함정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는 핏발 선눈을 하고 흑자색 비단의 독점 계약서에 수결을 남겼던 도성 외곽의 비밀 별당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그 신비로운 장인을 잡아다 구루와 앞에 대령해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은 간절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민치온이 별당의 소슬대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섰습니다. 주렴 너머에서 서늘한 목소리로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인도했던 그 여인을 찾아 방문들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러나 민치온을 맞이한 것은 가구 하나 남지 않은 빈집의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소문하여 찾아간 서연과 석하가 머물던 대저택 역시 이미 빗자루 자국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머물렀던 흔적은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신비로운 장인과 사내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정체 모를 거대한 유령에게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잔인한 진실을 깨달은 민치호는 텅 빈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망의 비명을 토해내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감히 누구 앞이라고 이따위 수작을 부리고 숨은 것이냐? 당장 나와라. 주렴 뒤에 숨어 나를 조롱하던 내 놈의 정체가 대체 무엇이냔 말이다. 내가 어찌 살아남았는데, 어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정령 사람이 아닌 귀신인 것이냐? 천륜을 저버린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찾아온 귀신의 짓인게냐? 대답해라, 대답해보란 말이다. 탐욕의 왕국이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을 때 대궐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는 원수들이 눈치채지 못한 심판의 붓끝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석하가 몸담고 있는 승정원 주서라는 직책은 비록 고위 대신들의 발치에 엎드린 미관말직에 불과했으나 조정의 내밀한 문서를 가장 먼저 들여다보고 기록하는 공의의 눈이었습니다. 석하는 밤낮으로 호조에서 올라오는 세입과 세출의 문서를 대조하며 최승연과 민치운이 감추려 한 회계의 균열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호조의 자금 흐름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거대한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왕실의 안료를 사들이고 조정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명목 아래 수만 양에 달하는 막대한 조정의 은화가 합법을 가장하여 민치온의 비밀 상단으로 급박하게 흘러들어간 흔적, 즉 명백한 국고 결손 이중 장부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최승연 그자가 권력의 힘으로 은폐하려 했던 횡령의 전말이 이 숨겨진 장부에 고스란히 숨쉬고 있었구나. 날짜를 보아하니 최근 들어 무언가에 쫓기듯 급박하게 국고의 거대한 은하를 빼돌렸다. 각 장부 간의 이 수치의 불일치야말로 내 놈들의 목을 칠 첫 번째 작두가 될 것이다. 부인이 설치한 흑자색 비단의 덫이 드디어 그들의 돈줄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 분명하다. 부인, 지켜보십시오. 저들의 죄상이 이제 제 붓끝에서 낱낱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궐의 뜰 위로 섯을 펄은 아침 햇살이 창백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옥좌에 오르고 보랏빛과 붉은 빛의 관복을 입은 문무백관이 엄숙하게 도열한 어전회의의 한복판. 호조판서 최승연은 여전히 제 권세가 영원할 줄 알고 거만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정원 주서의 도포를 입은 강석하가 당당히 백관의 열을 깨고 조정의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을 때 장내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발언권조차 없는 미관말직이 호조판서의 죄상을 고발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큰 결단이었으나 이미 석하는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석하는 떨림 하나 없는 결연한 손으로
이중 장부와 직접 작성한 상소문을 왕의 어탁 앞에 올리며 대궐의 대들보가 흔들릴 정도의 서슬퍼런 목소리로 죄상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상전하, 조정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왕권을 능멸한 역적들을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호조판서 최승현은 일국의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판서로서 사사로이 비밀 상단을 운영하였으며 국가의 신성한 은하와 왕실 안료 예산을 횡령하여 개인 상단의 자금으로 유용하였나이다. 여기 그가 조작했던 호조의 국고 결손 이중 장부가 있나이다. 또한 최승현은 신시가문과 처자식을 역무죄로 밀고 한 민치운을 사사로이 사면하여 수하로 부리며 국법을 기만했나이다. 여기 그 추악한 배신과 미략의 증자를 낱낱이 기록한 상소문이 있나이다. 저 비루한 미관 말직의 주서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조정을 모독하는가? 전하, 일국의 호조 판서를 모함하여 조정을 교란하려는 저 간악한 자의 목을 당장 베어 법도를 바로 세우시옵소서. 대감, 거짓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장부의 선명히 찍힌 호조의 관인과 대감께서 민치윤의 사면을 직접 명한 승정원의 기록이 서슬퍼렇게 살아있거늘 어찌 이 명백한 증자 앞에서도 오만을 부리십니까? 도성 외곽에 은밀히 위치한 저들의 비밀 상단이 탐욕의 본거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군사를 보내어 저 상단을 확인해 보신다면 제 말이 단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전하, 공의를 세우시어 이 인면수심의 무리를 즉각 처단하소서. 명백한 물증인 호조의 결손 장부와 석하의 서슬퍼런 상소문 앞에 평소 최승연의 거대 권력에 아첨하며 따리를 틀고 있던 대신들마저 일제히 안색을 바꾸며 등을 돌렸습니다. 왕의 서슬퍼런 노호가 대궐을 뒤흔들며 마침내 율법의 칼날이 오만한 최승연의 목덜미를 향한 단죄의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추악한 욕망으로 쌓아 올린 누각이 무너진 자리에는 무거운 사슬의 비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국의 호조판서라는 거대한 권력을 등에 업고 청나라와 조선의 상권을 주무르는 꿈에 젖어 있던 사내 민치호는 이제 차디찬 의금부 지하 감옥에 갇힌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보다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든 것은 자신을 이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정체 모를 유령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는 지독한 분함이었습니다. 분하구나. 내 처가와 처자식까지 버려가며 이룬 영화여건을 한순간에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다니. 조선과 청나라의 모든 이권이 바로 내 눈앞이었는데 도대체 그들은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만들고 바람처럼 사라졌단 말인가. 분함에 못 이겨 감옥의 흙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던 사내의 귓전에 눅진한 어둠을 뚫고 서서히 다가오는 고요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부짖음을 멈추고 발소리가 나는 곳으로 간신히 고개를 돌린 민치운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틀렸습니다. 그늘진 옥사 창살 너머 자신을 나락으로 침몰시킨 바로 그 흑자색 비단 옷을 입은 장인이 마치 저승사자처럼 차가운 자태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너는 누구냐? 도대체 무슨 수를 써서 나와 내 장인을 사지로 빠뜨리고 귀신같이 사라졌느냐? 정체를 밝혀라. 너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민치운의 절규 어린 외침에 그늘 속에 서 있던 여인이 천천히 밝은 곳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창살 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는 순간 옥사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를 본 사내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공포로 커졌고 사내의 거친 손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여인은 자신의 밀고로 멸문당한 신시가문의 딸이자 자신이 버린 조강지처 서연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현실이 믿겨지지 않는 듯 민치운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정녕 당신이 부인이란 말이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당신이 어찌하여 이곳에 서 있는 것이며 왜 당신이 그 흑자색 비단옷을 입고 있는 것이오.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당신은 혼백이오 사람이오. 세상 모든 인연에 어찌 뜻이 없겠습니까? 다만 어떤 지독한 인연은 무덤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되기도 하는 법이지요. 주렴 너머로 들리던 이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뒤에 거대한 권력이 있다.
오만하게 말하던 서방님의 모습이 저는 똑똑히 기억나는데 말입니다. 자신이 버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조강지처가 실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지옥에서 걸어 나온 복수기였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 사내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내는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제발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나 역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소. 최승연 그 악마 같은 자가 신씨 가문을 밀고 하지 않으면 내 목구멍에 사약을 붓겠다 협박하는데 내가 어찌 버텨낼 수 있었겠소. 내 비록 부인과 우리 호연이를 사지로 몰았으나 그것은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스티슨 결단이었소. 내 최승연의 사위가 되어 부귀영화를 탐한 것도 실은 힘을 키워 신씨 가문의 억울함을 씻어주기 위함이었으니 제발 내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부인이 가진 그 거대한 자금력이라면 나를 이 옥사에서 탈옥시켜 저 먼 청나라 땅으로 보내줄 수 있지 않소. 아니 부인,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함께 이곳을 벗어나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미래를 꾸려봅시다. 서방님, 한때 조정의 청풍이라 불리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내 아들 호연을 보며 미소 짓던 그 민치우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제 친정을 멸문으로 밀어넣고 저와 호연이를 버려오던 영화의 달콤함이 당신의 영혼을 이리 망가뜨렸군요. 이 순간까지 뉘우침은커녕 자신의 비루한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부귀를 약속받으며 수결을 남길 때 제 아들 호연은 빗속에서 차갑게 죽어갔습니다. 서방님은 차갑게 식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벼랑으로 떨어질 때의 제 심정을 만분의 일이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새로이 태어날 자식이 잉태된 배를 쓰다듬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파멸시키겠노라고. 그리고 마침내 이 자리에 섰군요. 그녀의 처참하고도 서슬퍼런 하지만 담담한 읊조림에 조금 전까지도 목숨을 구걸하던 민치운조차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참한 표정으로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민치운 앞에 서연은 오동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려있는 상자 속에 있는 것은 빛조차 집어삼킬 세상에서 가장 깊고 서늘한 암흑의 빛깔, 오직 죽은 자만을 위해 허락된 검은 수였습니다. 서방님을 위해 만든 수혜입니다. 당신이 사약을 받아 이슬로 사라져갈 때 이 옷을 입고 당신이 버린 저와 저의 아들 호연이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옷입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적막한 옥사의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이미 혼백마저 바스러진 듯 초점 없는 눈빛으로 서연이 남겨둔 먹빛 수의를 거두어 만지는 민치운의 손끝은 피를 토하는 서글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재화를 호령하겠다던 오만한 야심은 온데간데 없고 천륜을 저버린 대가로 고작 수의 한 장을 손에 쥔 사내의 초라한 어깨 위로 서슬퍼런 달빛만이 파멸의 낙인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성을 피비린내로 진동케 했던 호조판서 최승연의 멸문과 천륜을 팔아 가짜 낙원을 탐했던 배신자 민치운의 처절한 단죄가 끝날 즈음 도성의 소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강가에는 고요한 평온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1년 전 한 여인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의 시신을 안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던 비극의 시작지이자 증오의 괴물이 되어 세상의 모든 빛깔을 핏빛으로 물들이겠다 맹세했던 홍염의 출발지였습니다. 가문의 원한과 아들의 핏값을 모두 치러낸 서연은 이제 서슬퍼런 흑자색 비단옷 대신 소박한 소복 차림으로 양지 바른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호연의 묘를 만들기 위한 작고 아담한 구덩이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텅 빈 구덩이 안으로 서연이 천천히 내려놓은 것은 그동안 그녀를 지옥에서 버티게 했던 아들의 유일한 유품, 한쪽 날개가 부러진 백옥나비 놀이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그녀가 피눈물을 쏟으며 만들었던 흑자색 비단 자락을 수에 대신 조심스레 덮어주었습니다.
원수들을 매장하기 위해 빚어냈던 심연의 빛깔이 이제는 미처 날아오르지 못하고 꺾여버린 가여운 아이의 무덤을 감싸는 유일한 포근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어 호연의 묘가 완성되었을 때 억눌러왔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여인의 창백한 뺨을 적셨습니다. 호연아, 불쌍하고 가여운 내 아들아. 이 추운 산천에서 어미의 따스한 품 한 번 느끼지 못하고 긴 시간을 견디느라 고생 많았구나. 비바람 속에 차갑게 식어갔던 너의 원한을 이 어미가 모두 갚아주었으니 이제는 이승의 추위와 억울함을 잊고 편히 눈 감거라. 내 꿈을 담았던 이 배곡 나비와 함께 저승에서나마 헐을 날아 다니려무나. 잘 가거라 내 아가. 이제야 이 못난 어미가 너를 진정으로 보내주는구나.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아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서연의 등 뒤로 언제나 그러했듯 그림자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사내 강석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디찬 강물 속에서 서연의 붉은 옷자락을 붙잡아 이승으로 끌어올렸던 그날부터 서연이 스스로 어둠이 되어 원수들의 심장을 겨누던 그 순간까지도 기꺼이 그녀의 가장 예리한 칼과 디딤돌이 되어주었던 그였습니다. 사내는 주서의 관복을 벗어 던지고 다시 소박한 차림으로 돌아와 있었으나 여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큼은 풍파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강물 위의 바위처럼 단단하고도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인, 그만 눈물을 거두십시오. 호연이도 이제 저 하늘에서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논일고 있을 것입니다. 지독한 어둠을 삼키며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원수들은 업보의 무게에 눌려 지옥으로 떨어졌으니 부인의 가슴에 타오르던 그 검은 물길도 이제는 거두어 평온을 찾으십시오. 차가운 모래톱 위에서 부인의 숨결을 다시 살려내었을 때 이미 제 모든 것은 오직 부인의 길 위에만 바쳐졌습니다. 부인의 영혼이 증오에 휩싸여 어둠 속을 헤맬 때도 기꺼이 당신을 지키는 그림자가 되어 행복했습니다. 이제 복수의 여정이 끝났으니 제 평생 부인만을 위한 가장 단단한 바위가 되어 이 모진 세상의 바람을 막아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는 홀로 시린 추위에 떨지 마십시오. 나리, 고맙습니다. 진정으로 고맙고 또 과분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어 인간의 온기를 잃어버린 저 같은 것을 위해 어찌 이토록 깊은 연정을 아낌없이 내어주신단 말입니까? 제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과거의 인연들은 모두 제가 되어 흙 속에 묻혔고 이 모질었던 길끝에 제게 남은 것은 오직 나리뿐입니다. 앞으로는 나리가 내어주신 그 단단한 품 안에서 나리를 위한 가장 고운 빛깔을 품은 여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리, 이제 저와 함께 이승에 남은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서연이 손을 내밀자 석하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뜨거운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름 없는 무덤가 위로 내려앉은 낙조의 황금빛 노을은 비바람 속에 찢겨나갔던 두 남녀의 하늘 따스하게 위로하듯 산천을 온통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강가를 향해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순백의 나비 한 마리가 노을 사이로 훨훨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